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단식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로고송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맑고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당초 지난 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서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 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일정이 나왔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곧 발표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세금개혁 토론에서도 북한과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날짜와 장소 모두 협의가 끝났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세부 내용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제재와 압박의 결과인 듯 미국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핵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도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맞불을 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양재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 문제도 쑥 들어가면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서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북미 양측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탁구 세계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남북한이 스포츠로 다시 뭉칩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성사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한 평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난달 전격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은 체육계에 더욱 훈풍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단일팀이 추진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탁구입니다. 지난 4일 탁구 세계선수권 여자단체전 준결승에서 남과 북이 힘을 모아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지만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 27년 만에 전격 성사된 단일팀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북한의 김송희 선수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던 이상 힘이 더 강해지리라고 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고무가 돼서 지향시키겠습니다. 농구도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농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열 대한농구협회장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대한체육회에서 단일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는 단일팀 만드는 거 동의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 밖에 카누 등 산하단체의 단일팀 의지를 확인한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이 직접 협상에 나섭니다. 이 회장은 다음 주 스위스 로잔에서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알사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의장을 만나 단일팀 구성과 엔트리 확대 등을 논의합니다.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CBS 뉴스 오혜원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업종별로 북한 내 산업단지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금융업체는 최근 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문이 뚝 끊긴 것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며 간신히 해외 수출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70.3%까지 떨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소제조업계는 임대료와 물류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함께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업계가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먼저 개성공단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2개성공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북한 진출을 원하는 업체들을 업종별로 분류해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경쟁력도 떨어지고 자본력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업종별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쳐서 들어갈 때 더 큰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업계는 앞으로 북한과의 연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이어서 어머니 이명희 씨의 공사장 갑질 의혹도 공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호텔 증축 공사자 관계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이 씨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 로고송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로고송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싸움은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성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 동요 아기상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기 빠른 뚜루뚜뚜루 안전한 뚜루뚜뚜루 곡 제작사가 정치적 이용말라며 동심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에 민주당 유력 후보까지 비판을 가하면서 양당의 기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로고송 대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2라운드를 맞는데 이른바 캔디 쟁탈전입니다. 기도 1번 홍길동. 민주당과 한국당이 캔디를 두고 제작업체와 접촉하며 쟁탈전을 벌이다 원 저작자의 결정으로 민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원 저작자와 협의도 없이 곡을 쓰려 했다고 꼬집었고 한국당은 협의 중이었다고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이처럼 당들은 자신의 전략과 이미지에 맞는 로고송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보니 너무나 눈부셔 행복한 서울을 위한 홍길동. 민주당은 H.O.T의 캔디를 개사해 행복이나 미래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색은 배제한 채 국민 전체에 대한 약속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란 뜻에서 촛불 집회에 울려 퍼진 윤민석 씨의 곡도 선정했습니다.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당은 곡에서 민생, 일자리 등 민주당보다 구체적인 단어들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또 지방선거란 점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처럼 지역색도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도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을 로고송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지난해 대선 주역들이 다시 6.13 지방선거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처해진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지난 대선 주자들의 현주소를 김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주자들 중 현재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지율 80%가 넘는 문 대통령이 후광을 받기 위해 너도나도 문재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등 일반적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자 후보자들은 홍 대표의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는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강길부 의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퇴를 안 하시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인물들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과 유승민 공동대표는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맨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박 시장과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이고 유 대표는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한 채 다음 주쯤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 전면에 나서기보단 삼성 노조와의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삼성 저격수의 면모를 되찾으며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닷새째인 오늘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특검 수용이 없을 경우 단식투쟁과 전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며 김 원내대표 기습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원내대표의 덕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체포된 31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설날, 추석과 함께 대체 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내일 어버이날은 단 한 번도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버이날도 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찬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어버이날을 중요한 날로 꼽고 있지만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만 해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된 상태입니다.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만 해도 18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지만 시민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효도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모님들을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날만 쉬니까 어버이날도 다음 년부터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대체 휴일되고 연휴가 되면 안 돼요. 실수로 장사가 안 돼요. 오늘 저도 연휴가 되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 안 사왔어요. 아예. 안 갖고 왔다. 매출로 보면은 한 20% 이상 빠지죠. 연휴가 길수록 많이 빠지고요. 일요일만 돼도 장사가 덜 되는데. 정부는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하고 내년에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저소득층이 반대하는 이유를 곱씹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의혹이 최근 직원들의 내부 고발에 힘입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이런 을들의 반란이 그저 부러울 따름인데요. CBS는 혼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를 2차례 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마구잡이식 인사 전횡이 벌어지는 실태를 김명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이모 씨는 지난해 2월 모든 직원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이 씨를 포함한 5명의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시킨 뒤 다른 직원들에게 투표지를 나눠주고 권고사직이나 생산직 발령과 감봉 등의 항목에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부장에서 차장급으로 해외 영업부서에서 생산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연봉 25%가량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다 나오라 해서 그 직원이 한 40명 앞에 세워놓고 한 명씩 당신 나와봐서 이야기해보라. 모욕감 플러스 수치감 플러스 막 엄청난 모멸감을.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에 다니던 김모 씨는 지난 1월 회사로부터 당황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회사가 잡아준 숙소가 창문이 안 닫혀 위험하고 비위생적이었던 탓에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대로 머물지 퇴사할지 결정하란 통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선 귀국을 요청했고 회사 측은 하루가 넘도록 연락을 끊더니 김 씨를 무단 결근자로 간주하고는 퇴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무단 탈출하고 출근 안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 절차도 없었을 뿐더러 그게 왜 나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예 그날 당일로 퇴사 처리를 해버린 거니까. 중소기업 일부에선 이런 인사 전횡을 당해도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창구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무료 법률 상담소나 시민단체 등의 힘을 빌려 회사에 맞서거나 속수무책 홀로 소가리를 할 뿐입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 한 달째지만 검찰이 관계자들의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수사 과정을 김기용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부터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임직원들의 부당 노동 행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총이 삼성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조 교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돼서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문건과 외장 하드 등을 분석해 관련 소환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본사 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순항하던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미 5년 전 벌어진 일이고 증거도 상당 부분 사라져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을 상대하면서 이 정도 악재는 예상했다며 씁쓸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본사와 경총 고위 관계자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삼성 측 노조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교육정책 분야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대학 입시제도 개편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교육개혁의 철학이 무엇인지,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1년 유예했습니다. 교장 공모제 확대도 입법 예고한 방안에서 후퇴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계속 미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역시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입니다. 대입제도 단순화라든지 대입제도 개편이라든지 교육부가 목표 제시는 했는데 그와 관련된 추진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좀 미온적인 태도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잘한 정책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일제고사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이 꼽혔습니다. 연세대 하일석 교수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망가뜨리고 강요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이제 다 거의 사라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공영형 사립대학 등 대학 서열화 해소 대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덕성여대 윤지관 교수입니다. 하위 40%에 위치할 그 지방의 그 중소형 사립대학들 퇴출 방식이기 때문에 공영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의 결론을 내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바이오주 전체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바이오주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7.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장중 60만 원을 기록했던 때와 비교해 무려 40%포인트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네이처셀 등 주요 바이오주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바이오주에 거품이 끼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창립 이후 7년 동안 줄곧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야 겨우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기업이라기엔 너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여기다 금감원이 바이오 업체 10곳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분식회계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전문가들은 바이오주의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향후 미래에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가 너무 앞서갔었던 것에 따른 시차 조정이 수익률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꿈을 먹는 주식이라는 별명처럼 바이오주의 업종 특성상 타 산업과 수익 구조를 단순 비교해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등 북한 접경 지역에 대한 국내외 여행객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경기도의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강원도의 제2땅굴과 월정리역 등이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비무장지대 관광상품 판매가 예년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하며 세계 41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국제경영 컨설팅 업체인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 2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수천 개 스마트폰 요금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해서 이같이 집계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세에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내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가 3.67에서 5.01%를 기록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를 맡아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법원 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정책 공약에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실무진이 중앙 공약을 마련했고 각 광역시도당 정책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검토해서 지역 공약도 함께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 무장 강도의 공격에 주민 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지방 도시에서는 떼강도가 출몰해 가축을 훔치고 강도 행동을 일삼는 등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의 경우는 구름만 다소 끼면서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늘도 간간히 비가 내리다가 낮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 정도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반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과 경기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서울이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동두천의 낮 기온이 26도, 춘천 25도, 대전과 전주, 광주는 21도, 대구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cbs.co.kr 또는 노컷뉴스.co.kr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월 7일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